마우스를 쓱 갖다 놓잖아요. 그럼 링크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하이퍼링크가. 그래야 이제 클릭해가지고 자세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하이퍼링크 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퍼링크 시킬 때는 저 내가 요청한 글이 지금 몇 번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몇 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뭘 지금 이 리스트 정도까지 오면 여러분들 뭘 신경 쓰시냐면 요거 신경 쓰시거든요. 순서가 좀 이상해요. 글 순서가. 글 순서가 또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오류가 날 경우에 인서트 하다가 오류가 나면 보드 시퀀스 번호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에 2가 빠진 것처럼 1, 2 갑자기 10 나오고 막 20 나오고 막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시퀀스 넘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번호를 우리가 출력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주로 이제 메인 기능에 좀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즉 제목 위로 올라가면 뭔가 링크가 좀 걸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서 클릭하면 글을 자세히 보는 상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글 자세히 보기는 어떤 루트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 자세히 보기를 눌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글 제목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클릭을 눌렀어요. 글 제목 클릭. 그러면 이거는 뭘 요청하는 거냐면 보드에 한 글 하나를 자세히 보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라서 우리는 뭘 요청을 할 거냐면 보드 디테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보드 디테일을 요청을 할 건데 이제 그러면 보드 디테일을 요청하면서 내가 몇 번 글의 보드 디테일을 요청하는지를 같이 한꺼번에 같이 보내야 돼요.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냐면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요청 번호가 보드 SEQ가 1번을 요청한 거야 혹은 3번을 요청한 거야 하고 이렇게 보드 시퀀스 번호 내가 자세히 글을 보겠다고 하는 거에 그 글 번호가 함께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각각의 글마다 보드 시퀀스 번호가 다 이미 달려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보드 시퀀스 번호잖아요. 그럼 그 번호를 함께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보드 시퀀스를 넘겼으면 컨트롤러에서 쟤를 받을 수가 있죠. 시퀀스 번호를. 그럼 그 시퀀스 번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받는 데가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쓸게요. 그러면 자, 보드 컨트롤러에서 쟤를 받아야 돼요. 자 요청을 받아서 자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뭡니까? 저 글번호를 우리가 수집해야죠. 글번호 수집할 때는 이 글번호가 숫자 1번이니까 인트적 값으로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보드 SEQ니까 그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러면 보드 컨트롤러에서는 이런 요청을 수령을 했어요.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보드 시퀀스 받은 거를 가지고 레파지토리로 가야죠. 그 다음에는 보드 레파지토리 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보드 레파지토리에서 자 그 다음에 글 한 개를 요청하는 거니까 글 한 개 요청하는 거 우리 아까 이름 뭐라고 적죠? 셀렉트 1으로 자, 셀렉트 1이라고 하는 거 호출하면서 저 보드 시퀀스를 넘겨야 돼요. SEQ를 넘기면 자 그러면 이 셀렉트 1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보드 매퍼 쪽으로 가서 보드 매퍼는 안 쓸게요. 자 매퍼 파일이 XML 파일 있죠? 보드 매퍼의 XML 파일에서는 쿼리문 어떻게 쳐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 셀렉트 자 아까처럼 똑같아요. 뭐니까 뭐 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날짜를 제대로 보이게 하려면 아까처럼 뭐 이렇게 투차 같은 걸 써가지고 하셔도 되고 어쨌든 요 별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나름이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면 from 보드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글 한 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여기 들어 꼭 where 자 where 그 다음에 보드 SEQ는 여러분들이 넘긴 보드 SEQ와 같은 애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럼 이 보드 SEQ는 데이터를 몇 개 가지고 리턴해 줍니까? 쟤는 이 XML에서는 이 where절이 붙었기 때문에 이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where절이니까 전체 리턴해 주는 건 딱 한 개밖에 리턴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XML에서 셀렉트 하려고 하는 애는 리턴해 주는 애가 뭐냐면 태그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셀렉트고요. 태그는 셀렉트. 자 그 다음에 아이디는 셀렉트 원이 되겠죠. 우리가 친 이름이 요 위에 있는 손으로 가지고 보냈네요. 자 위에 있는 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죠. 자 셀렉트 원이고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중요한 게
전달인자도 있어요. 리턴 타입도 있고. 그럼 전달인자를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는 파라미터 타입으로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파라미터 타입으로 받는데 이게 뭔 타입이요? 파라미터 이거 보드 시퀀스 인트 타입, 그죠? 여기서 인트 타입으로 받죠. 인트 타입으로 받고, 자, 그럼 얘가 리턴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리절트 타입은 이거는 뭐 보드 객체 하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엘리어스로 잡아준 걔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 이 문법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글 제목에 클릭하면 요청이 컨트롤러 쪽으로 넘어가고 컨트롤러에서는 요청을 수령을 하는 어떤 메소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드 컨트롤러 쪽에서는 보드 레파지토리 쪽으로 이 보드 넘버를 넘기면서 셀렉트 원이라고 하는 걸 요청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XML 쪽에서 데이터를 리턴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셀렉트 원은, 자, 셀렉트 원은 리턴 타입이 뭐겠어요? 셀렉트에서 자기가 이제 되돌려 받았잖아요. 그럼 얘는 뭘 리턴해야 돼요? 보드가 객체 하나 리턴. 보드 객체 하나 리턴해주면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전체 플로우는 이러니까 이제 그거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후다닥 딱 쳐볼까요? 후다닥 치다가 또 오타내가지고 수리하는 일하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 살짝 걱정이 되네요. 자, 글 제목 부분에다가 이런 걸 우리가 쓸 건데 A 링크, A 태그 가지고 할게요. 자, 가십니다. 여기로 가십니다. 자, 보드 리스트 쪽이겠죠. 자, 보드 타이틀을 클릭하면 가도록 할 거니까 여기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다가요. 자, href는 팅 해주시고, 자, 끝 태그는 전체 보드 타이틀을 감싸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뭐 요청한다고요? 보드 디테일.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에 내가 넘기려고 하는 거는 보드 시퀀스 값을 넘겨야 되니까 보드 SEQ는 하고 나서 진짜 그 글의 SEQ 값을 가져가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는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띄어쓰기 없어야 돼요. 띄어쓰기 없이 위에 있는 보드 시퀀스를 그대로 긁어다가 이 자리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드 시퀀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되시죠? 이거 오타내시면 안 돼요. 띄어쓰기도 있으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드 시퀀스를 넘기는 아까 코드 중에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아까 그 EL 표기법으로 대체된 거죠. 자, 그럼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런 애가 있어야 되겠죠. 보드 디테일 하는 애가.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여기에서 됐어요. 아직 준비 안 되신 분? 지금 딱들이 없어. 자, 그럼 갈게요. 보드 디테일 저 오타내면 안 되니까요. 예, 그대 요거 긁어갖고 올게요. 물음표 전까지 긁어다가 컨트롤러로 가세요. 보드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로 가셔가지고 자, 리퀘스트 매핑. 자, 저거 뭔 방식? A 태그는 무슨 방식? 개 방식. 이제 입이 아파. PU 퍼블릭. 자, 스트링. 자, 그 다음에 보드 디테일. 그 다음에 전달인자 뭐 받아요? 인티저로. 그 다음 숫자 넘어오니까 보드 SEQ. 이거 이름이 같아야 되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청이 어떻게 생겼대? 자, STRING. 이렇게 됐고, 자, 요청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가로 열고 밸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메소드는 리퀘스트 매핑 메소드 점 이렇게. 자, 일단 스트링 여기까지는 그만 두시고, 여기까지는 별로 쓰실 거 없으니까요. 이제 오류만 안 나게 리턴 널 해놓을게요. 나중에 이거 꼭 수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드 시퀀스가 넘어왔을 거니까 일단 한번 찍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찍어볼게요. 시스아웃.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시스템 점 프린트 라인으로 찍어낸 거 다 걷어내셔야 돼요. 나중에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됐고요. 자, 그럼 찍으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레파지토리 쪽으로 얘를 넘겨가지고 셀렉트 원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다시
다시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보드 컨트롤러에서 수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레파지토리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 쪽으로 넘기려면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레파지토리 개체가 필요하니까 RETO select 1. 자, select 1이라고 하는 애가 아직 없어요. SEQ 해서 만들고 얘는 아마도 리턴을 보드를 리턴을 해줄 것 같아요. 보드. 자, 그러면 그 보드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자세히 보기를 할 거니까 그걸 뭐가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MODL 이렇게 얘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오류가 나거나 말거나 이제 코드 완성할게요. 모델에다가 모델.add attribute 해주고 자, 보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가서 출력해야 되니까 네, 이거를 그냥 똑같이 합시다. 헷갈리지 않게. 자, 얘는 가운데서 이쪽으로 갔다가 올 거 생각해서 코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아주 계속 뜨네요. 그죠? 보드 스냅. 포텐션이 빠졌네. 이 두 분의 손 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거 잘 되시는 거죠? 머릿속에 이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제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레파지토리 안에 셀렉트 1이 없기 때문에 쟤를 이제 만들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우스를 여기다가 살짝 올려놓으시고요. create method select 1 int in type board repository. create라는 말이 있는지 보셔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에 만들어 주시고. 나이스. 너무 느리구나. 빨리 갈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 1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드 매퍼 또 가져와야겠죠? 그럼 이거 위에 거 그냥 그대로 가까이서 보드 매퍼 가져오는 거 오타 안 나게 가져오시고, 자, 매퍼 안에 셀렉트 1이라고 하는 애 우리가 쳐놓은 게 있으니까요. 자, 얘가 리턴해주는 게 뭐여야 된다고? 매퍼가 리턴해주는 게 글 1개. 그러니까 보드가 안 리턴. 보드는 매퍼점 셀렉트 1 해주시고 이 보드를 리턴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얘는 시스템적 언적 프린트 라인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나 혼자만 그려진 거 아니죠? 잘 그려진 거죠? 네. 심각.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 1이라고 하는 태그는 아직 안 쳐놨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칠 차례입니다. 자, 치러 갈까요, 이제? 가도 돼요? 네. 자, 셀렉트 1 대문자 1에 이건 대문자고요. 자, 그럼 매퍼를 이제 연결다리로 해서 실제로 쿼리문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쿼리는 보드 매퍼.xml입니다. 손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다가 밑에다가 칠게요. 주석이나 달아가면서 칠까요? 치느라고 해가지고 주석도 안 달리네요. 자, 시퀀스 SEQ에 해당하는 글 한 개 검색하는 얘입니다. 자, 그럼 얘는 셀렉트였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이디는 셀렉트 1 이렇게 줄 거고요. 자,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리절트와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파라미터로 받는 애는 그 다음에 리절트로 뱉어내는 애는 리절트를 뱉어내는 애는 무슨 타입? 뭔 타입? 보드 타입. 보드. 그 다음에
받는 애는 시퀀스 번호니까 인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대로 긁어다가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데 order by 지워버리고 where. 이렇게 하면 되실 것만 같지 않습니까? 화장실에다 콩단지를 화장실에 화장실에 가. 나가는 시간 못 잠깐 자, 우리 안 만든 게 아직 있어요. 보드 디테일.jsp 안 만들었습니다. 그거 이제 만들 거예요. 근데 저기 응. 조금 위에 파라미터 타입이 외부에서 전달받는 데이터의 타입.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전달받는 거 뭐 받아요? 시퀀스 번호 같잖아요. 시퀀스 번호가 인티저 타입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타입이 파라미터가 그런 의미인 거죠. 파라미터의 타입이 뭐냐? 말 그대로 전달받는 거의 타입이 뭐냐? 그럼 여기 리절트는 그 결과로 뱉어내는 애가 타입이 뭐냐? 커리문으로 결과값으로 뱉어내는 애가 뭐냐? 리절트 타임 안 써도 되는데 당연히 인트니까요. 그러니까 인설트 때는 리절트 타입을 안 손주영 씨 됐어요. 손주형, 손주현 두 분 되셨나요? 두 손. 예, 두 손.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안 돌릴 거예요. 이제 제대로 돌리는 거는 보드 디테일에서 돌릴게요. 자, 그럼 보드 디테일은 누구랑 제일 똑같이 생겼어요? 보드 디테일은 처음에 글을 입력하는 거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걔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기 가셔가지고 여기입니다. 이거 여기에 보시면 우리 글 쓰는 게 얘가 있잖아요. 글 쓰는 애 보드 라이트 하는 얘랑 보드 디테일이랑 똑같은데 보드 라이트는 입력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드 디테일은 입력은 안 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복사해서 보드 디테일로 하나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자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 S와 컨트롤 CV. 제일 중요한 우리한테는 아주 목숨과도 같은 시죠. 그래서 여기를 보드 디테일.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천천히 보드 디테일을 이제 붙여보도록 할까요? 자, 보드 디테일 .jsp 점을 안 찍었나? 보드 디테일 점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열었죠? 자, 그러면 게시판 글쓰기가 아니라 게시판 글 자세히 보기. 여러분들 혹시 저 이거 타자 치는 거 궁금해가지고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구경하지 마세요. 빨리 코딩 안 해? 구경하고 있어. 어떻게 코딩하나 오타내나 안 되나 막 구경하고 말이지. 방관자적인 태도 저거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래퍼 H2 테이블 쭉쭉쭉쭉 해서 게시판 글쓰기가 아니라 글 자세히 보기. 하나씩 고치시면 돼요. 자세히 보기. 자, 그러면 글 자세히 보기는 저렇게 폼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폼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바로 해서 테이블 바로 들어가세요. 자, 아이디는 이 사람이 로그인한 상태였으면 세션 아이디 이렇게 보여주면 되나요? 아이디? 이거 입력할 거 아니고 보여줄 건데 이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얘. 그래서 얘 지워버리고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아이디가 해당하는 부분에 달라 이렇게 해서 세션. 이거 세션 스코프에 있는 거 아니어도 돼요. 이건 유저 아이디 보드 안에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얘는 사실 필요는 없어요. 봅시다. 보드에 점 유저 이렇게 나올게요.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하고 불여일하. 무조건 일단 치고 봐야 돼. 오타가 나건 말건 그냥 치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날짜는 달러 중괄호 열고 그다음에 보드점 레그 데이트. 제목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쭉 입력을 하고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넣으면 되겠죠. 자 보드점 타이틀. 그래서 아이디 날짜 제목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텍스트 에어리어 입력할 거 아니니까 텍스트 에어리어 지워버리시고요. 중요한 거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텍스트 에어리어. 자 이만큼의 글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만큼의 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입력할 때 엔터도 막 치고 그러죠. 근데 일반적인 태그는 엔터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 엔터를 그냥 하나의 스페이스로 그냥 대체를 해버리죠. HTML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엔터를 그냥 엔터로서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싶으면 그때는 프리뷰를 하라고 해야 돼요. 프리뷰. 그냥 읽은 거 그냥 그대로 출력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프리뷰에 해당하는 태그가 어떤 태그냐면 PRE라고 하는 태그. PRE. 자,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 달러 가로 열고 보드에 점 컨텐츠를 넣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PRE는 글자만큼 글자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크기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쁘게 하려면 이 PRE 태그를 CSS로 좀 넓게 해놓으셔야 돼요. PRE 태그를 가지고 조금 넓게 벌려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조금 이따 이건 벌리도록 할게요. 쭉 와서 자 이제 글 저장 아니죠? 이거 썸 타입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들어갈 건 목록으로 갈 수 있어야 되죠. 글목록으로 가기. 자, 목록으로 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요. 이걸로 버튼으로 안 하고요. A 태그로 하겠습니다. A HRF. 자 그래가지고 목록으로 하는 요 말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목록으로 가는 것도 있고 삭제하기 있어야 되고요. 수정도 있어야 되죠. 보다가 내가 만약 글 쓴 사람이다. 그러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목록으로 해놓고요. 여기다가는 또 뭐도 있어야 되냐면 A, HRF는 일단은 어떤 게 링크 걸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글 삭제. 그 다음에 글 수정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다음에 링크는 다음에 걸을게요. 이제 처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럼 목록으로 가려면 우리가 뭐 요청해야 되죠? 목록으로 가려면 홈으로 가요? 아니면 리스트로 가요? 리스트로 가야 되죠. 그럼 리스트는 어떤 요청을 해야 리스트로 갑니까? 슬러시 보드 리스트 그걸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슬러시를 넣지 않을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다가 슬러시를 넣고 보드 자 리스트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슬러시 하나가 루트를 의미해요. 루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URL이 어떻게 생겼냐면 로컬 호스트 콜론 예를 들면 8088 그 다음에 슬러시 우리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게 테스트 6이었죠. 그럼 테스트 6 하고 슬러시 보드 리스트 이런 식으로 얘가 요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슬러시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슬러시가 얘를 의미해요. 얘를 의미하니까 테스트 6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럼 오류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대고 야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테스트 6이라고 써야지 하는 건 이거 되게 잘못된 거죠. 이거 왜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배포할 거잖아요. 일반 사용자한테 쓸 수 있게 배포를 할 거면 배포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테스트축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어떨 때는 쓸 때는 여기 테스트축이라고 다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포하기 전에 이걸 다 찾아서 준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게 너무나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자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살려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살려놓으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본다고 했냐면 컨텍스트 패스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걸 컨텍스트 패스라고 불러요. 컨텍스트 패스. 네. 그래서 이 컨텍스트 패스를 가지고 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요. 앞에다가 이거는 배운 적은 없지만 이제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모든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객체 중에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 안에 보시면 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get 리퀘스트랑 똑같아요. get한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점 컨텍스트 패스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 컨텍스트 패스가 살아있어요. 살아나요. 얘가 이렇게 하시면 루트로 보낼 때도 똑같아요. 루트로 보낼 때도 이걸 이렇게 쭉 긁어다가 쓰시면 되는데 좀 말이 좀 기니까 좀 헷갈려 보이긴 하는데요. 별거 없어요. 다 게터 호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객체 안에서 리퀘스트 객체를 달라고 하고 그 리퀘스트 객체 안에는 현재 환경 정보 중에서 컨텍스트 패스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얻어오는 거예요. get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et 컨텍스트 패스 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글 수정은요. 글 수정은 보드 디테일 딜리트 할까요? 글 수정은 보드 모디파이. 업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루트 표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위에다가 쭉 긁어다가 쓰시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거는 자, 그리고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끝낼게요. 오늘은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글 수정 글 삭제 아무나 막 해? 안 돼. 아무나 막 하면 큰일 나요. 자기. 자,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로그인의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랑 딱 맞는 사람일 경우에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의 로그인 아이디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로그인 아이디는 세션 스콥에 들어있죠. 로그인 아이디란 이름으로 실제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읽어온 사람이 유저 아이디가 다른 사람이 쓴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인 안에 아이디에 들어있는 값과 글 쓴 사람의 유저 아이디가 같을 때만 저게 보여야죠.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제 if문으로 칠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와 보드에 있는 유저 아이디가 같은 사람만 이게 보이도록.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c 콜론 if. 자, c 콜론 if 위에 안 쳤나 보네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 올라가서 저 위에서 태그 라이브러리 쳤나 확인하고요. 자, fmp밖에 없네요. 그죠? 퍼센트 이게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수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자, C, URI if문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코드 쓰시고 자, 여기 여러분들 JSTL 코어가 아니고요. 그냥 JSP 코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 잘 보세요. JSP의 JSTL 코어예요.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 CF 자, 테스트 뭐하고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 보십시오. 세션 스콥에 있는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뭔 짓을 하면 돼요? 뭐 했을까요? 뭐 했는지 갑자기 네. 자, CF 어머머 파일 껐다 켜시는 게 예. 빨리 껐다 켜야 되겠네. 깜짝이야. 빨리 끝내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가 봐요.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CF 테스트 달러 세션 스콥에 있는 점 로그인 아이디하고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보드의 유저 아이디하고 대송자 주의하시고 같을 때에만 얘가 보이도록. 자, 이제 테스트 하시고 되는지 확인하세요. 자, 이제 그 아까 여기가 안 예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프리라고 돼 있는 요 프리뷰하는 이 부분이 안 예쁘게 나올 건데요. 그건 위에 있는 상단에 폭하고 높이를 좀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프리 PR에 대한 태그를 여기서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RE 태그는
스타일링 패드는 나는 폭은 얼마로 할 거고요. 하고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800픽셀 이렇게 주시면 좀 큰 것 같긴 한데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하이트는 얼마로 줄 거냐면 높이는 한 100픽셀 정도 줄까요? 좁을 것 같은데. 아무튼 주고서 한번 나중에 수정하시면서 보세요. 자, 뭐 이렇게 썩 여러분들이 딱 하다 보면은 아우 이게 로직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디자인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잘 나와요? 아니 안 났어요. 표정이 너무 발광하게 나온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자리 대기하고 계세요.